경찰이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내근 인력을 줄이고 현장 경찰관 수를 100여 명 늘려 치안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CT 사랑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건강 분야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스마트 기기로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충주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며 매달 제천으로 원정 이발 봉사를 가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사연으로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전공의 80%가 진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를 중단한 지 이틀째. 보건복지부가 충북대 병원 전공의와 인턴 124명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비상진료 체계로 전환해 응급실에 전문의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수술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수술 등이 연기되거나 경증 환자의 경우 2차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들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요. 초기 검사라서. 검사를 자꾸 미뤄지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청주 성모병원과 건국대 충주병원도 규모만 다를 뿐 상황은 비슷합니다. 충청북도가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도내 전공의 200명 가운데 사직서나 휴직계를 낸 인원은 163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의사지원 인력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한편 응급실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해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증 환자는 충북대병원이 아닌 인근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분산 대응을 하려고 각 병원과 소방본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함께 충북대와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들도 잇따라 학교 측에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22대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후보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6곳의 공천 방식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청주 흥덕과 청원에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은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이른바 찌라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우수위원상을 받은 결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고요. 아직 연락받은 거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각종 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늦어지는 공천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 4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에서도 충북 지역 선거구는 또다시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신용환 전 서울대 교수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신전 교수의 전략 공천설이 돌고 있고 친명과 비명 간 계파 갈등이 공천 지연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충청권의 유력 인사인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당대표가 발탁한 영입 인재에 빌려 불출마를 선언하고 선거구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충북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많은 곳에 돌리면서 많은 지역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동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좋은 방식이 아니다. 청주 서원을 단수 공천하고 오는 25일 경선 지역 5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국민의힘은 청주 흥덕과 청원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청주 흥덕은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와 김학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태영 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이유키 전 도의원 등 4명이 경선을 치릅니다. 청원은 김수민 전 국회의원과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공천장을 놓고 겨룹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경선 지역 발표의 마지노선은 다음 주라고 밝혔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CCTV에 촬영된 자신과 관련한 돈봉투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해당 카페 주인도 메모 내용 중 후원 계좌 입금과 식사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관련 영수증도 공개했음에도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방어할 틈도 주지 않기 위해 공천 면접을 하루 앞둔 시점에 영상을 공개한 것은 저희가 있는 정치 공작이라며 보도한 언론사와 신원불상의 제보자, 자신의 국회 제명을 언급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해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는 게 눈에 띄는데 충북에서는 160여 명의 경찰관이 신설 부서에 투입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의 흉기 난동, 며칠 지나지 않아 서울 관악산 성폭행 살인까지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의 시민 불안감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경찰이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며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은 발대식을 개최하고 2개 부서의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알렸습니다. 12개 팀 91명으로 이뤄진 기동순찰대는 청주권 3개 경찰서에 사무실을 두고 충북 지역 곳곳에 있는 범죄 취약지로 나가 순찰 업무를 펼칩니다. 범죄 위험도 분석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통해 우범 지역을 선별한 뒤 집중 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대형마트, 지역 축제장 등 다중밀집 지역과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에 집중 배치돼서 도민 중심 맞춤형 순찰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14개 팀 76명으로 구성한 형사기동대는 크게 청주와 충주, 제천 지역을 거점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와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흉기 이용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흉악 범죄와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근 인력을 줄여 현장 경찰관 수를 100여 명 늘린 만큼 충북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 활동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애로 사항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분들께 맞는 또 충북 경찰에 맞는 현장 중심의 치안 인력 재배치가 범죄 예방과 민생 침해 사범 검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CT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노인 디지털 교육 시범 사업이 효과를 거두자 자치단체와 기업, 민간 연구소가 손을 잡고 교육 인프라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대형 스크린과 태블릿을 통해 체육 활동과 놀이를 즐기며 노인들은 디지털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키오스크 터치 스크린을 눌러보며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도 체험합니다.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는 참가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미리 받았더라면 그걸 미리 방지를 하지 않았을까. 현대화에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갈 수 있다는, 젊은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에는 체험랜드와 건강랜드, 교육랜드 등 3가지 테마의 ICT 사랑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관심이 많은 건강 분야 디지털 프로그램을 차별화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디지털 자료로 데이터화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체계화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의 ICT 사랑방은 지역의 2번째 노인 디지털 교육장입니다. 가경 노인복지관에 이어서 서원 노인복지관이 2번째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서 다른 노인복지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CT 사랑방은
인프라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청주 지역의 모든 노인복지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글로컬대학 혁신이행협약과 전략포럼이 오늘 한국교통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충북대에서 열렸습니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주관한 오늘 행사에서는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대도약 이행협약에 서명해 대학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양 대학은 지역의 주력 산업을 특성화하고 수요에 기반한 인재를 육성해 통합대학이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북 실현을 위해 올해 954억 원을 투입해 5대 분야 87개 청년 친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업 준비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최대 10만 원 지원하고 청년 우수기업 사업화와 청년 근로자 근속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또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210억 원을 투입하고 일학습 병행, 출산 육아 수당, 행복 결혼 공제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천의 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매달 원정 이발 봉사를 가는 이발사가 있습니다. 바로 충주에 사는 김철기 씨인데요. 어떤 사연으로 7년째 가족 같은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천시 한수면 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이 3, 4모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이발소가 문을 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56년 경력의 베테랑 이발사 김철기 씨가 오는 날이면 머리도 말끔해지고 동네 사람도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조금만 기분은 아주 갑갑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기 와서 깎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한 동네 살아도 잘 모르는데 여기 오면 그냥 여럿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죠. 충주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는 김철기 씨가 제천의 한 마을 주민들과 인연을 맺게 된 건 7년 전. 한 어르신이 동네 이발소가 사라졌다며 제천에서 충주까지 나온 것이 계기였습니다. 일정 금액으로 출장 이발을 와달라는 부탁에 김철기 씨는 무료 이발 봉사를 자처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죠. 충주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와 계시고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엔 직접 찾아가 머리를 손질하고 안부도 확인하며 살뜰히 챙깁니다. 누군가 꾸준히 들여다보고 단장해준다는 것이 어르신에게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달달이 와서 이제 머리 염색도 해주고 이발도 해주고 좋아요. 이제 걸음도 잘 못 걸어요. 걸음도 잘 못 걸고 그래서 힘들어 진짜 저희들 안 오면. 풍족하지 않아도 기술 봉사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철기 씨 부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처럼 봉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왔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애초에 안 했죠. 이 손님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는 목적으로 여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산다 생각하니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남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CJB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3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도내 시군 중 단 한 곳도 우수지역이나 양호지역이 없었다며 충청북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은 주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충주시와 제천시가 교통사고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았고 범죄 분야에서는 청주와 옥천군이 4등급, 증평, 진천, 음성군이 5등급을 받는 등 도내 시군들의 안전 역량이 매우 낮았다며 지자체가 정책 의지를 갖고 주민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제천 금성초와 화당초등학교가 명지초등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 운영됩니다. 또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송악중학교도 제천 시내 6개 중학교와 동일한 공동학구에 포함됐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은 금성초, 화당초, 송악중학교는 오랜 전통에도 학생 수 감소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동학구로 지정돼 학생들이 주소 이전 절차 없이 전 입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오송의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올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중심 도약의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기공사협회는 오늘 오송 사옥에서 59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중심의 투명한 협회와 법 제도 개선, 위기와 변화에 앞선 협회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뉴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신속한 민원 처리 등 15개 추진 과제도 선정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TV 지역방송 부문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는 한국 민영방송 사상 최초로 9개 지역 민방사가 공동 제작해 편성한 4K 다큐멘터리로 디지털 홍수 시대의 아시아 수공예를 빼어난 영상미로 담아내 물질주의에 지친 현대인의 영혼을 어루만져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동 제작에 참여한 CJ 최종은 PD는 아시아로 확장한 제작 경험을 자양분 삼아 우리 지역의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2월 충북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74로 전월에 비해 8포인트 상승했고 다음 달 업황 전망 BSI는 전월 대비 2포인트나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업황 BSI와 다음 달 업황 전망 BSI가 각각 5포인트와 2포인트 하락하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청주시가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에 나섭니다. 청주시의 체납세금 징수 목표액은 전체 413억 원 가운데 49%인 202억 원으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사과 동산 압류, 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 등을 유예합니다. 지난해 청주시는 2월 체납액 382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9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옥천군은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지용제를 5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정지용 시인 생가 등 9시가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천 지용제는 32회 행사까지 정지용 시인의 출생일인 음력 5월 15일 전후에 개최했지만 지난 4년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가을에 개최했고 이번에 군민과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해 5월 중순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지용제 개최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옥천군과 문화원은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충북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안전에 취약하다는 평가인데요. 충북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지만 안전에 소홀하다면 거주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겁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눈에 보이는 시설보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